불법의 문제를 넘어서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자동차는 어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이러한 FSD 같은 소프트웨어 모델들은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최적화를 통해서 특성화시키고 고도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FSD 해킹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차처럼 속여서 FSD 기능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차에 적용되는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은 미국에 있는 교통 체계를 미국에 있는 교통 법규를 기준으로 지금 운행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관련 법규라든지 도로 상황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에 있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특성들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FSD를 사용하다가 정말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운전자의 어떤 생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라든지 다른 보행자라든지 타인의 생명을 엄청나게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대부분 보험을 통해서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보전하고 좀 책임을 좀 완화시키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운전에 적합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야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난 다음에 내가 임의로 어떤 FSD를 해킹해가지고 사고가 난 게 밝혀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보험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안 하고 소송으로 갈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떤 소송 비용이라든지 향후에 민형사 책임과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거기 약관이라든지 어떤 계약서에 보면은 구매자가 임의로 어떤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증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보증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안전 운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임의로 해킹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